런던이 지금 손흥민 덕분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의 팬이 아닌 영국인들도 모두 한국과 손흥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런던 북부 해링게이 구에서 작은 피쉬앤칩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조금 웃긴데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주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메뉴판보다 선발 명단이 먼저 바뀝니다. 배달은 안 합니다. 여기서 드시고 가셔야 해요. 그게 저희 가게 방침이에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엔 손님들과 함께 응원해야 하거든요. 토트넘 팬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가게 안 텔레비전에선 늘 하얀 유니폼이 뛰고 있고 벽에는 1961년 리그 우승 포스터가 발에서 걸려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리그 우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저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딸 제이미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손흥민 출전해. 같이 보자. 이렇게 소리치면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K-팝도 듣고 K리그도 관심 있어 하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려고 해요. 처음엔 그냥 10대 특유의 열정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제이미는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서 보고 한국 팬들이 만든 영상까지 챙겨봅니다. 심지어 집에 태극기까지 하나 사다 놨어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왜 그리 열정적이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토트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손흥민은 정말로 토트넘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케인이 떠난 후에도 남아있었고 주장 완장을 찼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어요. 제이미가 한국 음식까지 배워서 만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치찌개라는 걸 만들어 왔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우리 딸이 다른 나라 문화에 이렇게 빠져드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딸과 함께 경기를 보다 보니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도 끝까지 뛰고 동료가 골을 넣으면 자신이 넣은 것처럼 기뻐해요. 팀이 어려울 때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케인이 그리웠습니다. 케인이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분명 좋은 선수지만 레전드는 케인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팀의 주연은 케인이었고 그가 떠났을 때 정말 허전했어요. 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왜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고요. 분명 훌륭한 선수인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케인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을 거예요. 케인이 떠난다는 건 곧 그가 진정한 레전드가 아니라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2023년 8월 앙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했을 때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거든요. 손흥민은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하지만 저에게 그는 언제나 조력자였어요. 팀의 주연은 케인이었고 손흥민은 그를 돕는 역할이었죠. 케인이 골을 넣으면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하고 케인이 막히면 손흥민이 옆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케인이었어요. 그런데 케인이 떠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말이에요. 떠난다는 건 곧 전설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진정한 레전드라면 끝까지 팀에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케인을 탓할 수는 없어요. 우승을 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주장 완장이 손흥민에게 넘어갔을 때 가게 손님들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연하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아직 이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주장감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미는 그때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 드디어 손흥민이 주장이 됐어. 이제 진짜 토트넘의 얼굴이 된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주장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팀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시즌이 시작되고 손흥민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골을 넣고 나서도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남아서 뭐가 달라질까요? 케인도 못한 우승을 손흥민이 해낼 수 있을까요? 팀은 여전히 무관이고 손흥민도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나이가 많은 선수가 갑자기 팀을 바꿀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 시계는 여전히 하얗게 멈춰 있었습니다. 1961년 그 우승의 순간에서 말이에요. 그 이후로 토트넘은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거든요. 컵 대회에서는 몇 번 우승했지만 진짜 큰 우승은 없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갔던 2019년도 있었지만 결국 우승은 하지 못했고요. 가게에서 다른 토트넘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좋은 선수지만 과연 우승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특히 나이 많은 팬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제이미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왜 모든 걸 우승으로만 판단하냐고요. 손흥민이 얼마나 팀을 위해 헌신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부상을 당해도 빨리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승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시즌이 진행되면서 손흥민의 리더십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먼저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어린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정말 특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제이미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빠, 손흥민 진짜 멋있지 않아요? 딸은 BTS를 듣고 손흥민을 응원하며 심지어 집에 가져온 태극기까지 흔들어댔어요. 처음에는 그냥 10대 특유의 열정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왜 그리 열정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제이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토트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제이미는 손흥민의 모든 경기를 챙겨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국가대표 경기까지요. 심지어 한국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시안컵 경기까지 봤어요. 2024년 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준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제이미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딸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손흥민 인터뷰를 원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만들어 오기 시작했어요. 김치볶음밥이니 불고기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가게 손님들도 제이미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세계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우리 딸이 다른 나라 문화에 이렇게 빠져드는 건지 말이에요. 제이미는 손흥민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손흥민이 어린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동료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항상 겸손한 인터뷰를 하는 모습까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손흥민이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의 경기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브라이튼전에서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이 브레넌 존슨에게 결승 어시스트를 해준 경기를 보면서 제이미는 정말 기뻐했어요. 역시 주장다워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손흥민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리더로 말이에요. 경기에서 팀이 어려울 때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케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콤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2021-22 시즌에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 연계골 기록을 세웠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제이미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케인도 좋은 선수였지만 이제는 손흥민의 시대예요. 케인은 트로피를 위해 떠났지만 손흥민은 토트넘과 함께 트로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손흥민은 정말로 토트넘에 남아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토트넘이 정말 우승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손흥민이 사우샘프턴전에서 토트넘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을 때 제이미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68번째 어시스트로 데런 앤더튼의 기록을 넘어선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토트넘 레전드가 된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이미는 매 경기마다 더욱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저도 모르게 그 열정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17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걸고 벌이는 경기였거든요. 경기 전 선발 명단이 발표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단에서 빠졌나요?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장인데 왜 선발에서 제외된 거죠? 가게 안 손님들도 모두 웅성거렸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카리오가 골키퍼로, 포로, 로메로, 반데 벤, 우도지가 수비 라인을 구성했고 중원에는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가 배치됐어요. 공격진에는 존슨, 솔랑케,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어요. 왜 손주장을 빼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결승전인데 말이야. 제이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딸은 저보다 침착했습니다. 아빠, 감독님이 분명 계획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이해하고 있을 테고요.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이 진행됐어요.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메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팀 모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토트넘은 17위, 메뉴는 16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기만큼은 달랐어요. 전반 35분경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공이 골라인을 넘어간 것이었어요. 깔끔한 골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선제골이었죠. 가게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0으로는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도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메뉴도 끝까지 추격했지만 토트넘 수비진이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70분경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로 투입됐어요. 히샬리송과 교체되면서 경기장에 나온 거죠. 손흥민이 들어오자 경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볼을 잡을 때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록 추가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팀이 1골을 지켜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예요.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이기고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한 거였어요. 17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였습니다. 손흥민이 동료들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수가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우승을 이뤄낸 거죠. 가게 앞 모든 손님들이 울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왔는데 이런 순간을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이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꼭 안았어요.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정말로 토트넘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케인이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손흥민이 그 모든 우려를 씻어버린 거였어요. 남은 자가 해낸 거였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린 손흥민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선수가 얼마나 이 순간을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드디어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데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처음으로 맞이한 트로피 순간이었거든요. 기자가 우승 소감을 묻자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꿈 같습니다. 토트넘에 온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늘만은 저도 레전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오늘만은 저도 레전드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17년이었습니다. 1961년 이후로 토트넘이 주요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처음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걸 이 선수가 해낸 거였어요. 그것도 주장으로서 말이에요.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팀 동료들,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요. 특히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내준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어준 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케인이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미래를 걱정했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팀 동료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케인이라는 큰 존재 이후에 주장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토트넘 팬들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이 클럽의 팬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했어요.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응원해주고 선수들을 믿어준다고요. 그런 팬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한국 팬들에 대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해주는 한국 팬들, 그리고 영국까지 와서 직접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트로피는 한국 축구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을 때 손흥민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하나의 트로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토트넘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선수가 정말로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토트넘을 사랑하고 이 클럽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벽에 걸린 낡은 1961년 우승 포스터 옆에 저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사진을 출력해서 걸었습니다. 오늘만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제이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손흥민을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해. 이 사람이 진짜 토트넘 레전드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트로피가 들어올려진 후에도 한참이 지났는데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떠나지 않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7년 만에 유럽 트로피라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태극기를 두르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낯설었다고 할까요? 그때 제이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게에도 뭔가 해줘요. 뭘 하자는 거냐고 물어보니 딸이 가방에서 조그마한 태극기를 꺼냈어요. 이거 같이 달아요. 지금이야. 딸이 언제부터 그 작은 태극기를 가지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조금 망설여졌어요. 우리는 영국 사람이고 이곳은 영국인데 왜 다른 나라 국기를 달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이 태극기를 두르고 경기장을 돌았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간 손흥민은 단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토트넘의 주장이었고 17년 만에 우승을 이끈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 태극기는 한국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문 옆 오래된 토트넘 간판 아래쪽에 작은 태극기를 달았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거리를 지나던 토트넘 팬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팀이 드디어 우승했거든요. 그 사람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흥민 주장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우리 가게 앞에 작은 태극기 사진을 찍고 갔어요. 아마도 SNS에 올릴 것 같았어요. 태극기를 단지 몇 시간 후부터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승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토트넘 팬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경기를 보고 잠을 못 잤다면서 커피를 마시러 왔고, 어떤 분은 친구들과 함께 우승을 축하하러 왔어요. 특히 런던에 사는 한국 분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태극기가 달린 토트넘 가게라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온 거예요. 한 한국인 아주머니는 손흥민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이미는 그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배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하고 손흥민 우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게 사진이 올라갔어요. 손흥민 우승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단 영국 식당이라는 제목으로요.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팬의 모습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가게가 붐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했고 우리의 작은 태극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왔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작은 태극기 하나였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 만들어낸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우리 가게가 단순한 피쉬앤칩스 가게가 아니라 손흥민과 토트넘의 우승을 기념하는 특별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손흥민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됐고요. 영국 팬들의 감동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울던 사람이다. 동상을 세워야 한다. 손흥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과장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남은 자가 토트넘을 바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위터에서 한 팬이 올린 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케인은 트로피를 위해 떠났지만 손흥민은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 남았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동안 케인만 바라보느라 정작 곁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던 손흥민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의 10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2015년 토트넘에 왔을 때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부상으로 고생할 때도, 팀이 어려울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와닿은 건 한 할아버지 팬이 쓴 글이었어요. 6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왔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클럽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남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승이 더욱 의미 있다고 하셨어요. 제이미가 한국 팬들의 반응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새벽 경기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응원했고 우승 순간에는 거리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손흥민이 한국 축구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축하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시아 축구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였어요. 일본 팬들, 중국 팬들, 심지어 동남아시아 팬들까지 모두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토트넘 공식 계정에서 올린 손흥민의 우승 소감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전 세계 각국 언어로 축하 메시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전 세계가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맨시티 팬, 리버풀 팬, 아스널 팬들까지도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라이벌 팬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는 뜻이었죠. 제이미가 보여준 영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린 후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10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그 한 장면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었어요.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BBC에서는 손흥민을 토트넘 역사상 가장 헌신적인 선수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고 했어요. 가디언 신문의 기사 제목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침내 집에서 우승한 손흥민. 그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토트넘이 정말로 손흥민의 집이 됐고 그 집에서 드디어 우승을 이뤄낸 거였어요.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좋은 선수를 넘어서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의 우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인지도 알게 됐고요. 저 역시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승 당일 밤이 깊어져도 가게 안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가지 못하겠다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TV 화면에는 트로피를 든 손흥민의 얼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이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순간 진짜 기억하고 싶어요.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7년 만에 유럽 트로피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7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왔는데 오늘만큼 행복한 날은 없었다고요. 특히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이뤄낸 우승이라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가게에 온 한국분도 울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온 지 20년이 됐는데 손흥민 때문에 고향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것도 모두 손흥민 덕분이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손흥민을 단순히 토트넘 선수로만 봤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랑을 안겨주는지 알게 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제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이미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아빠도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손흥민의 고향도 보고 제이미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한 토트넘 팬이 말하더라고요. 오늘 런던 전체가 축제였다고요. 토트넘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도 심지어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모두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했다고 해요. 펍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고 거리에서는 토트넘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리아타운에서는 정말 큰 축제가 벌어졌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손흥민을 축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난 후 제이미와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작은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작은 태극기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TV를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서는 태극기를 두른 주장 손흥민이 웃고 있어요. 그는 아직도 이 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토트넘 팬들의 마음속에는 손흥민이 레전드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한국과 영국을 이어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17년 만에 트로피로 보상받은 거예요. 제이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그리고 이 모든 게 손흥민 덕분이야. 캡틴 손, 우리의 레전드 말이야.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수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우승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요. 이 선수가 있는 한 토트넘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손흥민의 나라, 제이미가 사랑하는 그 나라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